파워포인트로 원격 수업 콘텐츠 제작하기. 안녕하세요. 이번 파워포인트 강의를 맡게 된 영광중앙초등학교 교사 성문철입니다. 파워포인트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요. 같이 따라서 준비를 해보시게요. 혹시 테넌트라고 들어보셨나요? 테넌트는 학교별 오피스 365 독립 시스템을 의미하는데요. 학교별로 테넌트가 생성된 경우에는 대부분 정보부장님이 학교 관리자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관리자분에게 문의한 후에 계정을 하나 생성해 달라고 하면 계정을 생성해 주실 거예요. 혹시라도 테넌트가 없는 경우에는 명시된 주소로 접속을 하셔서 접속을 해보면 각 교육청별로 링크가 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교육청 링크를 통해서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하고 계정을 하나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이 생성이 완료됐으면 오피스닷컴에 접속 후에 로그인 한번 해주세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건데요. 우측 상단에 보면 오피스 설치라는 단추가 보일 거고요. 여기 오피스 설치 버튼을 클릭해서 최신의 오피스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녹화 기능은 오피스 2013부터 가능하긴 하는데 강의 후반부에 나오는 프리젠테이션 라이브나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오피스 365 최신 계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피스 365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오피스 설치는 선생님들 디바이스 5대까지 설치가 가능하니까 굉장히 이점이 될 거예요. 이 판매되는 거를 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데 모든 선생님들은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설치가 다 됐으면요. 파워포인트를 한번 더 실행해 주세요. 이 작업은 라이센스를 적용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만들어진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여기 파워포인트에 라이센스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프레젠테이션을 열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제 파워포인트에는 선생님들한테 안 보이는 여기 단추들이 몇 개 보일 건데요. 여기 모여 있는 것들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렬하기 위해서는 정렬 그리고 맞춤 하고 도형 왼쪽 맞춤 오른쪽 맞춤 여기에 있는 메뉴들을 이용해서 도형을 정렬하게 되는데요. 이런 복잡한 절차를 단추 하나로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을 이쪽에 모아두면 선생님들이 빠른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작업은 빠른 퇴근을 의미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에 도구를 추가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파일 메뉴에 옵션으로 이동합니다. 옵션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보일 텐데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으로 가보면 선생님들한테는 없는 메뉴가 저한테는 여기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들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인데요.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이번에 사용할 것이 슬라이드 녹화라는 버튼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하단으로 가보면 녹화 탭이라는 게 있는데요. 녹화 탭으로 들어가서 슬라이드 쇼 녹화라는 버튼이 하나 보일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드 쇼 녹화를 추가하고 확인을 눌러보면 저처럼 메뉴가 추가된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컴퓨터,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서도 이 단축 메뉴들을 사용하고 싶고 다른 컴퓨터에서도 똑같은 환경으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럼 이 메뉴들을 어딘가에 저장해 두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아까 그대로 가서 하단에 보면 가져오기 내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를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파일로 UI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될 거예요. 얘를 저장했다가 사용하고 싶은 새로운 컴퓨터에 가셔서 이 파일들을 저장된 파일을 불러와 주면 동일한 환경에서 선생님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게 됩니다. 파워포인트를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있는 띠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계정 부분에서 변경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선생님들이 이제 원격 수업 자료를 만들기 위한 준비는 마쳐졌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원격 수업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슬라이드쇼 녹화를 위해서는 먼저 사용할 파워포인트를 이쪽에 열어주시고요. 저는 이번 강의에 사용됐던 파워포인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녹화를 하려면 아까 만들어놨던 녹화 버튼을 이용해도 되지만요. 여기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많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메뉴 모음에 녹화 메뉴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로 이동하시고 옵션 그리고 리본 사용자 지정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러면 기본 탭 메뉴가 보일 텐데요. 기본 탭에서 하단으로 이동하시면 녹화라는 메뉴가 여기 보일 테요. 그래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면 여기 녹화 버튼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 보시면 녹화 메뉴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 볼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네요. 화면 녹화라든지 비디오 오디오를 추가하거나 스크린샷을 추가하는 기능들이 있죠. 하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할 거는 일단 슬라이드 녹화, 쇼 녹화니까요.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 쇼 녹화의 세부 옵션을 보면 지금 현재 슬라이드를 녹화할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녹화할 건지 타이밍이나 설명을 다 지울 건지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저희가 해볼게요. 슬라이드 쇼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슬라이드가 지금 나왔는데요. 하단에 일단 하단 메뉴들을 살펴볼게요. 여기 마이크 메뉴는 제가 음성도 녹화하기가 싫다 그럼 체크를 해주시면 음성을 녹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보이시죠? 잠깐 제 얼굴이 나와도 놀라우시지 마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이 나왔죠? 부끄러우니까 빨리 끌게요. 여기에 슬라이드 쇼에 자기의 얼굴이나 이렇게 감시하듯이 얼굴을 넣어주면 학생들이 더 집중을 하게 된다 그래요. 잘못하면 흑역사를 창조할 수도 있으니까 선택은 선생님들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능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진짜 녹화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녹음 녹화 기능을 누르면 슬라이드 쇼에 자기 음성과 영상들이 녹화가 되게 됩니다. 눌러볼게요. 이번 챕터에서는 슬라이드 쇼 녹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지 버튼을 눌렀더니 이제 녹화가 끝났을 거예요. 하단에 보니까 스피커 표시가 생겼죠. 여기에는 제 음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재생을 시켜서 잘 녹음이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번 챕터에서는 슬라이드 쇼 녹화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 녹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마음에 안 든다. 다시 녹화를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지우기로 가셔서 현재 슬라이드에서 녹음 지우기를 하면 깨끗하게 스피커가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있는 모든 슬라이드에서 녹음 지우기를 하면 전에 녹화됐던 모든 내용까지 지워지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이 버튼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마이크는 지금 웹캠의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웹캠 마이크 외에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선생님도 있으면 일단 설정으로 가셔서 더 좋은 마이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별도의 웹캠을 더 좋은 웹캠을 사용한다 그러면 카메라로 가셔서 전면 후면 카메라도 설정할 수 있고 더 좋은 카메라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스크립트를 사용하지를 않고 있는데요. 스크립트를 보면서 이 슬라이드 쇼를 녹화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메모를 한번 눌러볼게요. 메모를 눌러보면 슬라이드 노트가 나오는데요. 파워포인트에 슬라이드 노트를 추가해 놓고 여기서 슬라이드 노트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녹화도 가능합니다. 내 눈이 좀 나빠가지고 크게 보고 싶다 하면 여기는 글꼴 크기를 이용해서 글씨를 크게도 하고 축소도 하면서 보다 매끄러운 영상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가 펜 입력이 가능한 디바이스라면 하단의 펜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밑줄을 긋거나 예, 이런 말을 써가면서 계산할 수가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펜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선생님이라면 꼭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슬라이드쇼 녹화를 다 하고 나면 이제 들어봤을 때 음성에 공백이 많거나 음성 앞뒷 부분에 이상한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추가될 때가 있어요. 효과음이. 그러면 편집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예, 슬라이드쇼 녹화에서 나와서 편집할 음성이 들어있는 슬라이드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성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트리밍이라는 메뉴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트리밍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음성의 앞뒷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여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한 1초 정도 뒤에 음성이 시작되는데요. 얘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볼게요. 네, 발을 이동을 하면 음성이 잘라질 수가 있어요. 다시 플레이 해볼게요. 네, 여백 없이 음성이 재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꼭 원하는 음성만 따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영상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면 트리밍이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여기에서도 꼭 원하는 영상의 내용만을 발췌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원하는 프레젠테이션도 녹화를 했고 음성도 다 편집이 되어 있다면 이제 얘를 영상으로 내보내야 되겠죠. 이럴 때는 파일 그리고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 메뉴로 가셔서 자신이 원하는 파일 최대 4K까지 되네요. 4K까지 설정을 해서 비디오 만들기를 해주시면 영상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탑재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슬라이드쇼 녹화 부분들을 배워봤고요. 두 번째 배울 내용은 프리젠테이션 라이브라는 기능입니다. 프리젠테이션 라이브는 어떤 기능이냐면요. 선생님들 만든 프리젠테이션을 라이브로 설명하고 이 내용들이 어, 그 다른 친구들, 학생들에게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라이브로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들을 학생들도 같이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오프라인 동영상을 녹화해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로 수업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라이브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라이브로 송출할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프레젠테이션은 반드시 원드라이브라는 오피스 365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어야 하는데요.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파일, 복사본 저장, 원드라이브 메뉴가 보이시죠? 원드라이브를 선택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 파일이 원드라이브라는 저장 공간, 웹상의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여시고 오피스닷컴에 접속해서 계정으로 로그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장된 파일이 여기 보이시죠?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서 열리는 파일은 웹 파워포인트라는 공간이고요. 파워포인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웹에서 파워포인트를 수정하고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면 굉장히 이점이 또 있죠. 하지만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로 송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슬라이드쇼 메뉴로 이동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라이브라는 메뉴가 보이네요. 그러면 선택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학생들은 이 테넌트가 없을 경우가 있어요. 계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나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누구나를 선택해 주시고요. 오디오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오디오에서도 마이크를 선택해 주시고
음성 언어는 한국어로 나갈 거죠. 그래서 한국어를 해주시고 자막 언어, 프리젠테이션 라이브는 이 보는 사람에게 자막으로 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다문화 학생들도 한국어들을 이해하거나 학부모들한테 학부모 교육할 때 다문화 이 학부모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 받는 사람이 이 언어를 설정할 수도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을 영어로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역률은 그다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어 자체가 영어나 이런 다른 언어와 어순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말하는 것보다는 자막이 뿌려지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정이 완료가 됐으면 이제 프레젠테이션 라이브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기와 같이 QR코드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주소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팀즈나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이 주소를 공유해서 커뮤니티에 공유해서 학생들이 접속하게도 할 수 있고요. 이 QR코드를 보내줘서 학생들이 QR코드를 찍어서 라이브에 접속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QR코드로 접속을 해 볼게요. 학생들이 모두 접속을 하였으며 슬라이드 표시를 눌러서 슬라이드로 이동합니다. 학생들 화면에서는 보기와 같이 프레젠테이션 한 내용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 라이브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요즘 권장하고 있는 쌍방향 수업에도 파워포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학생들과 잘 소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학생들과 이렇게 채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 별도의 SNS로 대화를 하면서 파워포인트로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을 권유해 드립니다. 네, 이 다음번에는 간단하게 메모장을 이용해서 쉽게 파워포인트 개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모장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파워포인트에 개요라든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미리 만들어진 텍스트를 보고 개요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에 제목을 입력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제목으로 사용하고 싶은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눌러주면 그 부분이 제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엔터를 누르고 그 제목 아래에 있는 하위 내용들은 탭키를 눌러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탭키를 누르고 몇 가지 내용들을 입력한 다음에 다시 엔터를 눌러서 이 공란을 두고 다음 슬라이드에 들어갈 제목을 입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탭키를 눌러서 목차나 내용을 입력한 뒤에 또 엔터를 누르고 제목을 입력하고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파일을 저장할 때가 중요한데요. 파일을 저장할 때는 텍스트 문서로 저장을 해주고 여기 보면 인코딩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희는 UTF-16-LE라는 인코딩 방식을 활용해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완료해 볼까요? 저장이 완료됐으면 파워포인트를 여셔서 파워포인트에 열기를 클릭합니다. 열기 밑에 보면 찾아보기 메뉴가 있는데요. 찾아보기 메뉴를 선택하고요. 파일 형식은 모든 프레젠테이션이 아니고 모든 파일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보시죠. 이제 텍스트 파일이 저장된 공간을 이용하셔서 텍스트 파일을 열어봅시다. 네. 여러분들이 작업했던 내용들이 들어와 있던 것을 보이죠? 네, 이렇게 텍스트만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도형을 이용해서 평소에 파워포인트에 없던 도형들을 만들어 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도형 서식을 이용하며
기존에 제공되던 도형 외에도 굉장히 많은 도형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달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그 기능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을 하나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달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을 하나 더 그려서 추가해 줍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 여기 이 부분이 지금 달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먼저 큰 원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작은 원을 더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도형 병합이라는 메뉴가 여기 보이게 될 텐데요. 도형 병합에서 빼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선택했던 도형들이 빠지게 되는데 한번 해볼까요? 빼기. 달 모양이 됐네요. 그러면 이 달을 조금 더 꾸며 볼게요. 달이 일단 노란색이니까요. 저는 노란색을 채워보고 윤곽선도 없애보겠습니다. 그러면 달에 보통 서양 달은 코도 있는데 코도 한번 그려볼까요? 삼각형을 하나 추가해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삼각형에 도형이 나타났을 텐데요. 도형을 코처럼 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도형이 같은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서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도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서식을 적용할 도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시프트 V를 눌러주면 똑같은 서식이 적용되는 걸 보시죠. 달의 코가 너무 뾰족하네요. 이럴 때는 도형을 편집하는 방법 중에 전편집이라는 게 있는데요. 전편집을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전편집을 하면 이렇게 점이 나오는 걸 보시죠. 그러면 점을 선택하면 이런 핸들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핸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핸들을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도형들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적극 추천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눈도 한번 그리면 좋겠죠. 그래서 눈도 달 모양이니까 저는 달을 다시 가져와서 굉장히 작게 만들어 보고 회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칠을 눈은 검은색을 한번 해볼까요? 검은색으로 하고 웃는 모습을 만들어줬고 입도 만들어주면 좋겠죠. 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빼기를 할까요? 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바나나 킥처럼 이렇게 입을 넣어볼까요? 바나나 킥으로 한번 넣어보죠. 역시 복사를 해서 입이 될 부분들을 한번 선택한 다음에 이 부분이 빠지면 되겠죠. 그러면 큰 도형을 선택하고 작은 도형을 선택해서 도형 서식에서 빼기를 해주시면 웃는 모습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 실력이 좀 별로여서 좋은 그림이 나오진 않았지만 선생님들도 이 빼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도형들을 많이 만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병합 같은 경우에는 같이 선택했던 도형들이 합쳐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합돼서 이런 도형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다시 다른 것들도 한번 해볼게요.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겹치는 부분이 빠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겹쳐 놓고 빼시면 결합은 교집합 부분이 빠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하면 기존에 없던 도형들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형 편집을 이용해서 멋진 도형들을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알아두며 퇴근이 빨라지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보통 선생님들이 글씨 크기를 조정하실 때는 텍스트 박스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조정할 텐데요. 그 외에도 단축키가 있는데 컨트롤 시프트하고 오른쪽 꺽쇠를 부등호를 사용하며 글씨가 일정한 포인트로 작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왼쪽 부등호를 이용하면 글씨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면 굉장히 빠르게 글씨 포인트를 조절할 수가 있어서 퇴근 시간이 빨라지겠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다 보면 이 텍스트 박스나 도형을 복제해 가지고 정렬할 때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복제를 했다가 원하는 간격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런 때 시간을 굉장히 많이 허비를 하는데요. 컨트롤 D를 이용하면 원하는 간격으로 쉽게 도형을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도형을 선택하고 컨트롤 D를 눌러서 도형을 하나 복사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한 번에 원하는 장소로 드래그한 다음에요. 컨트롤 D를 눌러주면 원하는 간격으로 도형이 복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텍스트 박스에도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 박스를 하나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D에서 원하는 위치에 놓고 또 다시 컨트롤 D를 하면 같은 간격으로 텍스트 박스가 생성이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 정렬 과정이 생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만들다 보면 정말 텍스트도 입력하기 싫고 너무 지루해서 이제 그만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받아쓰기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어요. 음성으로 읽어주면 얘가 음성을 인식해서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먼저 저희는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해주시고 받아쓰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파워포인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텍스트가 입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하지만 아직은 한국어 이 음성 인식 기술이 그다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손질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중에는 굉장히 디자인 감각이 꽝이어가지고 나는 파워포인트가 디자인까지 해주면 좋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을 텐데요. 이때는 한번 해볼까요? 먼저 제 그림을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올려보고 자동으로 디자인 아이디어가 여기 생성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디자인 아이디어에서 자신이 원하는 텍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 주시면 별도의 디자인을 하지도 않고 굉장히 쉽게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로 디자인을 시키려면 여기 보면 디자인 아이디어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아이디어 버튼을 이용해서 디자인 아이디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선생님들 벌써 파워포인트의 여러 가지 기능을 익히셨는데요. 이 기능들이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셔서 좋은 원격 수업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